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적이게 외신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더욱 금리에 관련되어서 연방은행의 관계자들이 발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니애폴리스의 연방은행 총재인 닐 카시카리는 다음 조치가 금리 인상이 아닌 동결이나 인하라고 확신할 수 없다라는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카시카리 총재는 대표적인 매파 성향을 가지고 있는 총재라서 더욱 이러한 발언을 한 것은 맞으나 늘 주요 인물 중 하나였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는 발언입니다. 인상 기준이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당장 인상 안 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언급을 진행했고, 인플레이션이 더 내려가는 상황이 오지 않는다며 본인은 금리 인상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장 높은 가능성의 시나리오는 장기간 금리를 동결하고 현재의 5.25에서 5.5% 사이에서 금리를 계속 가는 방향성을 언급했습니다. 고금리 유지 정책은 카시카리뿐 아니라 몇몇 총재 발언에서도 나오는 발언들 중 하나입니다. 현재 미국 중앙은행이 보이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하락 추세를 이어가는 방향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3% 수준으로 안정되는 것을 볼지 이 방향성을 정해야 하며, 정한다면 통화 정책에 대해서 더 긴축해서 알맞게 가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카시카리의 발언 속에는 연준의 위원들에 대한 내용도 들어 있었습니다. 연준의 위원들은 노동시장이 회복세를 보여서 다행이지만 인플레이션 쪽이 하락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제한적이라서 여러 금리 정책에 대한 의문이 들어있다고 말하면서 최근의 고용 보고서를 특히 가볍게 보면 안 된다라는 의견을 말했습니다. 또한 과거와 다른 점은 연준이 통화 정책을 긴축할 과거의 주택 시장 쪽이 어려웠었는데, 이번에 긴축 과정 속에서 주택 쪽은 1년 사이 5%를 다시 성장하고 있다고 주거 쪽 인플레이션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카시카리의 의견이 전반적이게 맞다라고 볼 수 없으나 이 지표는 맞는 결과입니다. 실제로 주거 쪽이 줄어들지 않는 인플레이션을 보이는 것이 연준의 고민이며, 그리고 실제적으로 경제가 강한 모습으로 이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효과가 나오지 않는 것이 주거 쪽입니다. 카시카리는 연준의 정책에 대해 더 긴축했어야 한다라는 생각도 밝히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카시카리의 의견은 현재의 인플레이션이 더디게 내려가고 있으므로 약간의 경고성 발언이라고 볼 수 있고, 대표적인 매파의 성향의 위원이기 때문에 연준 내에서의 매파 성향 위원들의 의견을 대표적으로 말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 CPI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증시는 최근 조정 이후 탄력적이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은 크게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중국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긍정적일 수 있으나, 카시카리의 의견처럼 인플레이션에서 진전되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 부분은 연준이 FOMC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상당히 제한적인 결정을 하게 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장의 급등 급락의 모습을 보이지 않겠으나, 이러한 상황들은 어느 정도 정체되는 지수의 움직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제한적인 움직임에는 대형주의 움직임보다는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옮겨가는 자금의 흐름을 살펴보고 그 속에서 테마주 장세가 나올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증시에는 테마주 성향의 움직임이 지수의 박스권 내에서의 움직임 안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으므로 시장의 재료가 어떤 게 있는지 지속 살펴야 매매가 수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증시 쪽은 최근 조정받은 종목들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적 발표 이후 떨어지는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고점 종목은 늘 조심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떤 섹터가 늘 유망한 섹터가 될지 찾아보는 것은 국내나 미국이나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투자 생활에서 유망한 섹터, 재료를 찾아보는 일은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장세가 앞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